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현주입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곧 2, 3주 안에 기말고사를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에 대한 중요성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수시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테지만 이 대학에 따라서 3학년 1학기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곳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는데요. 정시로 마음을 굳힌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고3 1학기 기말고사 잘 치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로 수시 경쟁력을 이란 주제로 기말고사 대비법과 또 맞춤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맞춤 상담을 위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진학의 달인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장인 이종서 선생님, 그리고 일산 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이십니다. 서상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수시 전략도 짜야 될 텐데 네네. 혼자 고민하는 것만큼 네네. 시간 낭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네. 저희 프로그램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롭게 상담 신청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일찍 신청하셔야지만 상담 신청에 기회가 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시상담소를 제출하게 됐을 경우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또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전 접수를 한 상담을 토대로 해서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드립니다. 수험생과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분석 내용 생방송을 통해서 수험생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과에 지원하고 기상직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여학생입니다. 아, 기상직 연구원이요? 네. 요즘에 때이른 더위 때문에 많이들 힘든데 앞으로 각광받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는 건국대, 동국대, 서울과기대를 희망하는데 갈 수 있을지 가능성이랑 제가 갈 수 있는 다른 대학이 궁금합니다. 네, 목표 대학을 확실하게 정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종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성적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의 성적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보겠는데요. 1, 2학년 성적입니다. 2학년 성적을 중심으로 보면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수학 3.5등급입니다. 그리고 생물을 하고 화학이 3등급 선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전체 주요 교과 내신이 1.85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1.5등급으로 자연계 학생 치고는 굉장히 좋은 내신 성적을 2학년 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학년 전체 주요 교과 내신이 3등급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6월 모평을 좀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아직 확정되어 있는 등급은 아니지만 지금 예상 등급을 살펴보면요. 언어 3등급, 수리 4등급, 외국어 3등급, 그다음에 과학 탐구가 4.5등급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도 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은 교내의 어떤 활동을 중심축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의 정보부 차장을 좀 역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급 스터디 그룹에서 영어 동아리 부장과 개발활동, 방과후 활동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좀 참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경시대와 그다음에 지구과학 분야에서의 교내 과학경시대 분야에서 금상 수상을 했던 경력이 있고요. 영어 경시대에서 또한 장려상과 또 교내 수상 실적 중에서는 또 표창장을 받은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학생이 지금 지망 대학은 건국대학교 환경공학부 자기 추천자 전형을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바이오 환경과학고 듀오 액티브 전형에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부도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기상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성적을 보니까는 역시 이제 그 모의고사보다는 내신 성적이 좋고 네. 내신 성적 중에 특징 하나가 1학년 때 상당히 공부를 잘했는데 2학년 때 좀 성적이 떨어진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모의고사보다는 지금 내신 성적이 좋고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좀 많이 그 전공적합 활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면 선생님 성적과 비교과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 주시죠. 우선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의 애매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 네. 학생의 내신 성적이 굉장히 애매한 내신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내신 중심의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한 내신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내신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애매한 내신 성적이 위치해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농담처럼 표현을 하면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애매한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애매한 전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내신 중심의 전형은 이제 주로 학생부 100%의 전형들이 좀 많습니다. 네네. 이제 근데 애매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단계에서 학생부가 뭐 3배수, 5배수, 네. 뭐 10배수 이렇게 좀 넓은 층으로 애매하게 좀 뽑아놓고 네네. 2단계에서 이제 그 전형을 거르는? 실시하게 되는 네네. 이런 어떤 전형에 좀 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1학년하고 2학년의 내신 성적을 합산해 보면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또 전형 자체가 대개 보면 입학수강관 전형에도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입학수강관 전형에 좀 써볼 만한 좀 비교과 활동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상으로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년별로 올라가면서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네네. 점들이 입학수강관 전형에 쓰기에는 네. 조금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지금 학생의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한 3.5등급에서 4등급 네네. 사이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좀 지원했던 그 대학과 학과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능 최저력이 없는 데를 다 골랐어요. 네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에 자신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 좀 피해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네네. 이미 지원 학과에도 엿보이고 있다는 네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학생이 이런 어떤 비교과 활동이 좋은 결과를 좀 이끌어낼지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신 성적의 향상도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기말고사를 통해서 내신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점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학생이 어떤 근거에서 이 대학과 이 전형을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뭐 자기가 마음에 가는 대학이니까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일단 건국대학교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예. 학생이 좀 선택했던 그 전형이 자기 추천자 전형이에요. 이 자기 추천자 전형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도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자기 추천자 전형은 특정 분야의 어떤 활동적 열정과 그 활동의 성과를 남겼던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네네.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지금 현재 과연 환경공학과 관련된 혹은 뭐 지구과학과 관련된 아니면 이제 환경공학이라고 하면 이제 지구과학 분야하고 이제 화학 관련 네네. 학과 이제 결합체라고 볼 네네. 수 있는데 과연 이쪽 분야에서 독특한 자기의 어떤 열정적인 혹은 그거와 관련된
실제적인 어떤 그 결과를 네. 낸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 추천자 전형은 별로 합당한 전형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아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부의 듀 액티브 전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듀 액티브 전형은 아무래도 활동성이라든지 어떤 리더십과 관련된 분야들을 좀 많이 네네.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지금 현재 내신 성적과 어떤 비교과 활동 중에서 이제 학생회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동아리 부장도 좀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동국대 정도는 한 네. 번쯤은 지원을 고려해야 될 대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부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애매해요. 이게 무슨 네네. 말이냐면 지금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한 번쯤은 좀 지원해 볼 만한 성적대예요. 아하.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올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한 번쯤은 지원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학생의 지금 비교과를 좀 살펴보면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도 사실은 한번 좀 지원해볼 만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네네. 서류 100%로 네네네, 5배수를 그렇죠. 뽑네요. 그래서 제 판단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만약에 2.5등급 이내, 주요 교과 내신이 2.5등급 이내에 든다면 네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이걸 좀 벗어났다라고 네네. 했을 때는 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좀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연히 좀 현실적으로는 두 전형의 경쟁률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예.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뭐 우리 학생이 건국대 지금 그 동국대학교 그리고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 세 대학인데 건국대보다는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전형이 조금 아직은 조금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신의 성적이 항상 네네. 이 부분이 3학년 1학기 때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우리 학생이 좀 어울릴 수 있는 전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학생의 내신 성적은 전체적으로 리더십 분야와 관련된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게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일 타당성이 있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추천해주고 싶은 그 대학은 가천대학교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 수능 최저력도 일단 없기 때문에 학생이 네. 좀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학은 뭐 학생이 지금 이제 강북권에 있는 대학들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광운대학교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학생부를 이제 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학생은 아마 광운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하냐면 일단 수능 최저력에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개 영역 3등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오히려 수능 최저력이 있음으로부터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경쟁률도 좀 그렇죠. 적어지고요. 경쟁률도 예. 떨어질 수밖에 예, 없고요. 예. 그리고 네. 당연히 수시에서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될 가능성은 오히려 최저력이 있는 쪽이 훨씬 더 될 가능성이 높은 쪽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피하려다 보면 오히려 피하다 발표 죽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학생의 지금 그 모의고사 성적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개 영역 3등급을 맞춰내기가 네네. 아주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이 두 개 영역 3등급을 못 맞춰낼 그렇죠. 수 있는 성적은 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공부에 대한 어떤 집중력을 네. 잃지만 않는다면 예. 강원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한 번쯤은 고려해봤으면 좋겠고요. 단 이것도 전제 조건은 3학년 1학기의 내신 성적이 네네. 좀 한 2등급 중반대로 맞춰졌을 때 한번 네.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발원 플러스형 인재 전형도 서울여대입니다. 네네. 여기에도 한번 지원을 해본다면 아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을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잠깐씩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2.5등급이라는 내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3등급 두 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해나갈까요?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따라서 오히려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비교과 활동을 가장 극대화돼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건 당연히 소개서와 추천서로 아마 외워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기말고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고사를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기말고사에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내신 성적 향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학생에 있어서의 학교 생활 우수화 전형,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내신 중심의 전형을 지원을 고려하는데도 굉장히 유의미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입학수강관 전형을 지원하는 데서도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특히 수학하고 과학 성적의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공부, 특히 이제 입학수강관 전형이라든지 특히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이 좀 없는 대학을 자꾸 선호하는 학생들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수능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굉장히 많이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마음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이미 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몸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마인드가 수능 공부에 대한 마인드를 좀 잃게 되는 이런 결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수능 공부에 대한 어떤 집중력을 훨씬 더 높여서 오히려 수능 최저학력이 있는 전형에도 조금 일부는 좀 기울여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잘 들었죠? 네. 네, 기말고사의 목표 등급이 생겼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2.5등급. 그리고 수능에서도 좀 안정적인 3등급 2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중간고사 성적이 1학년 때보다 더 잘 나왔는데 기말고사도 그렇게 나오면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선생님 지금 중간고사를 잘 봤다고 합니다. 뭐 중간고사를 잘 봤다라고 하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2학년 때보다 잘 본 거지 1학년 때만큼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1학년 때만큼 나왔어요? 1학년 때보다 잘 봤어요. 1학년 때보다 잘 봤대요, 선생님. 그러면 오히려 학생이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내신이 한 2등급 중반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그 추천 대학을 좀 잡아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은 대학에 좀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앞서도 이제 그 2학년 때 지금 성적이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지금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내신 성적은 아마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2등급 초반 이거나 아니면 1등급 후반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래도 내신 100%의 전형에 지원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좀 애매한 즉 1단계에서 조금 좀 몇 배수를 좀 뽑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이런 전형에 더 관심을 가져보면 충분히 요거 제가 제시했던 대학보다도 더 나은 대학을 한 번쯤 지원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혹시라도 학생이 뭐 숙명여대 뭐 추천자 전형 같은데 추천을 좀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전형에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막판에 시험을 잘 봤다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기말고사도 열심히 잘 치르시고요. 수능에 대한 끈도 놓지 마시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상담한 내용은 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미래 기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신 성적의 향상도가 올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점으로 상당히 좋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려야 되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교과 부분에 대한 전공 적합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의 향상도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수능에서는 최저 등급을 맞추는 전략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추천 전형은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대학입니다. 가천대학교 가천프론티어 광운대 학교생활국사 전형, 서울여대 발언플러스 인재 전형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려고는 동국대학교 두 액티브 전형,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의 학교생활국사 전형이나 잠재능력국사 전형이 현재 지금 성적을 확보했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꿈이 항공대 입학을 하는 건데 지금 성적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상태에서도 예, 지금 성적으로도 항공대를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수시를 만약에 쓰게 되면 어떤 전형으로 쓰게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항공대학교에 특별히 진학하고 싶은 그 이유가 있나요? 예, 제가 우선 항공대에 있는 그 물리공학과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학과 전형을 읽어보는데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의 성적을 우선 보겠습니다. 그 내신 성적을 보면 국어가 2.3, 영어가 2, 수학이 지금 2.8이고요. 사탐이 좀 비교적 더 낮네요. 그래서 국영수사 평균 한 2.8이고 모의고사 성적 3월, 4월 보면은 3월 달에는 지금 언수회탐 전 영역에서 지금 4등급입니다. 물론 4월에는 언어 약간 올랐고 수학도 밀렸고 제가 저기 6월 가채점을 예상을 해봤는데 보니까 언어가 한 4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수학이 좀 5등급이고 다행히도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영어가 지금 한 2등급 후반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좀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자, 이어서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 학생이 굉장히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굉장히 잘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술능력평가, 국어사랑 솜씨 자랑대회, 또는 환경백일장, 독서감상문 여러 분야에 지금 이렇게 이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단지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학생이 글을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논술 전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수능이 낮은 그 관계로 그 부분을 이따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밖의 것을 보면 뭐 경제나 법이나 자기개발, 이 독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금 지원 희망하는 대학은 항공대,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인천대 국민대 법 이렇게 해서 법학과 중심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학생이 지금 꿈을 보니까 노동 변호사를 지금 꿈꾸고 있고 또 이제 그 아주 새로운 생소한 좀 학과이긴 하지만 항공교통물류우주 법학부를 가장 이제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이 이제 이 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소위 말로 이제 꽂혀 있다 지금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일단 성적에서 보니까는 그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신 성적은 한 2.8등급 정도 네네. 되는데 지금 모의고사가 뭐 4등급 내지는 4등급 중반까지 좀 밀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항공대하고 굉장히 멀어져 보이는 게 현실이고요. 다만 이 학생이 수상 실적이나 독서 활동이나 학교 교내에서 그 활동한 영역을 보면 네네.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특히 그 법과 관련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부분은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학생이 아까 첫 번째 학생하고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지금 내신하고 이제 모의고사로 보면 내신이 좀 약간 유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분야 우수자, 입사관 전형으로 쓰기에는 그 부분도 조금 미달인 그런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쭉 전형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학별고사를 특별히 준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문제고.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학생은 좀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잃은 그런 상황으로 네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언어는 4등급 꾸준히 가고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보니까 100분이 50까지 밀려 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자포자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생활기록부를 쭉 검토를 해봤더니 영어 뭐 자막을 넣는 활동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영어에 관련 그 영문으로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데도 큰 부담이 없을 정도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6월 목표 가채점 결과를 보더라도 영어에는 상당히 좀 향상된 그런 측면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친구는 가장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마도 자신감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한 네. 이런 성적을 보이고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 가는 것이고 이 학생이 희망하는 그 대학들도 보면요. 대부분이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을 그러니까 수시 1차에서 최저 기준 없고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예. 네. 그런 것을 보이는 거로 봐서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수능 공부에 좀 매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지요? 아, 네. 자신감이 네네. 많이 없어졌어요? 예.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군요. 그러면 오늘 한번 그 자신감을 좀 찾아봅시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면 좋겠는데,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원하는 학교가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과입니다. 이 수시 1차에 있는 곳인데 어떻게 좀 학생들을 뽑는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같은 경우는 우주법학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주법학과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커트라인이 좀 낮았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합쳐지니까 굉장히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학교는 아까도 앞에 이종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좀 이 친구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1단계 5배수를 지금 학생부로 뽑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1등급 후반에서 한 2등급 후반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원을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층 면접이 2단계, 1단계 무시하고 이제 심층 면접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2대1 면접이거든요. 면접관 2명에 이제 수험생 하나가 들어가는데 1인당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수학하고 영어, 인문자연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영어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어 면접의 범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영어 제시문을 제시하고 독해 능력 또는 문제에 대한 분석, 네네. 요약 능력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친구가 영어로 말하는데 큰 무리수가 없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한다면 이 부분에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시에서 보면은 너무 큰 차이를 차이가 보이기 있죠. 때문에 네네. 수시에서는 지금 최저 기준이 또 없거든요. 예. 물론 이제 많이 몰리겠지만 네. 지원은 가능은 해봅니다. 네, 네. 자 인천대 법학과는 어떨까요? 네, 인천대 법학과를 좀 보면요. 이 부분도 이제 단계별 조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4배수 학생부를 뽑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 40%를 추가해서 이렇게 뽑는데 면접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 또는 학교 생활을 비교적 충실했던 그런 걸로 봐서 전공적합성 내지는 이 법 쪽에도 상당히 좀 관련 있는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전공적합성이나 학업집회 이런 걸 염두에서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하나 제가 추가해서 좀 수시 2차를 지금 하는데 저거는 수능 이후에 접수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급선무가 수능 성적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수시 2차에서 인천대 지역우수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달려 있어요. 네네. 두 개 이제 3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 부분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수능을 많이 올린 다음에 네. 수능 결과에 따라서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희망대학 가운데 국민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대를 보시면 이 부분도 이제 1단계 서류평가로 여기는 이제 1단계에서 4배수를 뽑습니다. 2단계에는 마찬가지 면접 60%를 집어넣고요. 네. 국민대 특성은 학업 능력하고 리더십, 도전 정신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면접을 보면 기본 소양 능력하고 교과 적성 영역을 한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약 한 5분 정도 문제를 열람하게 하고 네.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답변 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면접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합격할 확률을 보면 네네.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최저 기준이 없다는 것도 네네. 그런 영향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뭐 장점과 단점을 상당히 정확히 파악해서 아마 우리 지금 지원 전형을 좀 골랐는데 사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이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서 예. 경쟁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어찌됐건 우리 학생이 그 전공적합 활동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독서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면접에 대한 강점을 살려서 지원 전략을 좀 짜면 좋겠다. 지금 이 조언인데요. 그럼 이 밖에도 우리 학생한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수원대 지역 핵심 인재 전형을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네네. 여기는 지금 지원 자격이요.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에 거주하는 재학생 내지는 이제 졸업자인데 이 학생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제 좁은 범위로 좁혀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는데 수원대도 이 학생 지금의 성적 가지고는 지원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 학생은 그 희망하는 대학을 높여서만 가는 거는 합격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네. 수시에서 많이 뽑고 그다음 추가 합격까지 있다라고 판단하면 눈높이를 좀 낮추어서 지원하는 것도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 아닌가. 쉽게 해서 현실적 판단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밖에 뭐 수원대나 가천대나 강남대 등 그러한 정시에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대학이거든요. 이 학생 지금 성적으로는요. 네. 그렇게 본다면 비교적 많은 시간을 이렇게 빨리 뺏기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제 수능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쪽으로 눈높이를 좀 낮춰서 현실적 판단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들으셨어요? 네네. 네, 선생님께서 희망하는 대학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더불어서 좀 현실적인 눈높이에 맞춘 대학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시 6회 카드를 좀 잘 써보시길 바라고요. 빨리 무기력증에서 탈출하셔서 자신감 갖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고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장래 노동변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 실적이 우수해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시를 위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수시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시도 만약에 수능으로 갈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전략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학생의 기본적인 전략, 수시 전략인데 수시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의 리더십과 그리고 독서를 기반하는 면접에 대한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대학은 수시 1차에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항공대, 인천대, 국민대를 추천하고요. 아울러서 수원대학교 지역핵심인재전형, 가천대학교 가천 프론티어 전형, 강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공식 노트에 소개하려고 나온 제 친구는요. 고등학교 때도 학교 임원으로 활동하더니 대학교에 와서도 학부장으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고요. 건국대 입학사정관제 재학생 자문위원인 KU 콩어로 뽑혀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배들에게 자신의 합격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는 건국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해 합격을 하는 데에도 이 친구의 도움과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면접에 자신 없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면접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줄 제 친구 이정숙을 강력 추천합니다. 건국대 이정숙 양의 적과의 동침 면접 연습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1박 2일 심층 면접을 보는 것으로 유명한 건국대학교인데요. 바로 여기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면접의 여왕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학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 KU 자기추천전형 합격생 화학생물공학부 1, 2학번 이정숙입니다. 보통은 경쟁 상대에게 자신을 숨기기 마련이지만 이번 1, 2학번들은 달랐습니다. 경쟁자들끼리 더 똘똘 뭉쳐서 비법을 공유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간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속담처럼 그중에서도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정숙 양처럼 말이죠. 정숙 양이 이렇게 친구들을 이끌어가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고3 6월에 급하게 KU 자기추천전형 지원을 결정을 했어요.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막막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가장 원초적이면서 심오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놓고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것이죠.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작성해서 끝나지 않고 면접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였는데요. 이런 정숙 양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 곳은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슬기야. 그거 우리 자기추천 전형 면접 준비하는 거 서로 모여서 같이 하면 어떨까? 자료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시작된 정숙양의 모의 면접 연습.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공부할 때 면접 연습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왜 굳이 화학생물공학부를 지원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학생물공학부 안에 있는 미생물공학과에 가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촬영해 객관적인 분석을 반복한 것이죠. 면접 시뮬레이션이 친구들과 그냥 하는 면접 연습이었다면 제 단점을 파악하기 어려웠겠지만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제 모습을 직접 봄으로써 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좀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단점을 빨리 고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 면접에 대응할 방법 모색에 성공한 정숙양. 1차 서류 전형 통과 후 더 큰 모임을 만드는데요. 이미 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을 통해 자신감이 붙은 정숙양은 여기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3가지 면접을 같이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이 힘이 들었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카페를 통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지원자들을 만나서 소수의 정보들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자료를 구할 수도 있었고 면접을 어떻게 보면 좋겠다라는 팁이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팁을 얻어서 면접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작성한 것을 돌려보기도 하고 토론 면접을 위해 서로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모의 면접을 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과는 채팅을 활용해 의견을 나누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떨리는 것도 있고 초조한 것도 있겠지만요. 면접을 막상 볼 때는 면접이 아니라 자신의 면접관님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신 거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친구들과 함께하며 단점을 고치는 방법을 배우고 장점은 닮아가며 준비한 덕에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에 합격한 이정숙양의 공신노트였습니다.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 합격자 이정숙양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면접 준비법. 하나, 친구들과 함께 면접 시뮬레이션 하며 카메라로 녹화해보기. 둘, 같은 대학 전형 지원한 학생들끼리 카페 만들어서 정보, 자료 공유하기. 네, 요즘 각 대학들의 입학 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3번째 상담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고, 요즘에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많이 힘드시죠? 네. 네. 자,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지금 현재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학교와 전형이 궁금하고요. 네. 3학년 남은 기말을 좀 준비를 잘해서 내신을 조금 더 올리면 학생부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와 전형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이종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따님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2학년 성적인데요. 1학기에 문학과 영어를 빼고는 모두 1등급으로 내신 성적이 굉장히 꽤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6월 모평 예상 등급을 보면요. 내신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3월 달에 치러졌던 성적을 보면 그렇게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내신에 비해서 떨어지는 학생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2등급 초반선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1등급에 들 만큼의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3학년 학생들이 특히 재학생들이 사회탐구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 학생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성실하고 굉장히 어떤 자기 학습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학생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학생회장 출신이고요. 영자신문사 부장을 지냈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학생인 것 같고 나름대로는 탭스 성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력하고 개발활동 분야에서도 공부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지방대학과 전형은 일반 전형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그 전체적인 이제 수시 전략을 보면 일단은 일반 전형 논술을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 그다음에 지금 내신 교과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우수화 전형 같은 입학사정과제 전형도 좀 같이 준비해야 될 텐데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지금 그 하는 게 워낙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현재 학생의 그 성적 자체가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게 소위 얘기하면 이제 서울대 연고대의 뭐 상위권 학과를 안정권에 들 만큼의 잘 나오는 성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한다면 서울권의 상위권 대학 정도를 진학할 수 있는 뭐 성균관대라든지 뭐 이 정도 아니면 한양대라든지 이 정도는 좀 충분히 지원이 좀 가능한 학생이라고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머님의 입장에서나 학생 입장에서는 그 위로 자꾸 보이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서울대도 보일 거고요, 연세대도 보일 거고 고려대가 자꾸 보이는데 요 대학을 살펴보면 사실은 학생의 내신 성적은 좋아요. 근데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학생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좋은 거지. 서울대 연고대의 내신 중심의 전형에 쓸 만큼 굉장히 탁월한 학생은 또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딜레마는 별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소위 얘기해서 논술 전형 쪽으로 6개를 다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내신 중심의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입사간에 조금은 좀 한두 개를 걸쳐놔야 하는 건지에 대한 조금 그 판단을 굉장히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좀 되고 있고요.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뭐, 뒤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3학년 1학기의 어떤 내신이 거의 5,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한, 연세대의 어떤 내신 중심의 전형이 학교생활 우수화 전형은 일단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생이 고대 학교장 추천을 한 명 받거든요. 인문계에서. 한 명 안에 들 수 있겠는가? 저는 못 들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보다 더 나은 성적대 학생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아마 고대 학교장 추천도 받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래버리면 쓸 전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좀 애매한 포지션에 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전형을 좀 하나 살펴보면서 좀 합격 가능성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학생이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논술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수능 전형에 가까운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일반 전형에서 그 70%를 우선 선발로 뽑기 때문에 그 우선 선발에 있어서의 기준점은 언수에 모두 1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그 언수의 1등급을 맞춰낼 수 있는 것이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지금 영문과 같은 경우는 아마 언수에 모두 1등급을 맞는 학생이 아마 2.5에서 한 3.5 정도 경쟁률은 그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등급을 맞춰낸다고 하더라도 논술을 조금 못 보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쪽으로는 당연히 언수의 1등급을 맞춰내는 전략,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좀 논술 준비를 좀 일정 정도 해야 될 학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당연히 어머님의 입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답답한 건 뭐냐면 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대응을 해야지 이거를 좀 피해가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이건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 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의 기본적 마인드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뭐 물론 하나의 변수는 있습니다. 올해 작년도 수능도 쉬웠고요. 그다음에 올해 수능도 쉬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학생 정도가 마지막에 어떤 그 공부의 학습 집중력에 따라서 가장 또 대박을 내는 케이스의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현재까지 나타나고는 모의고사 성적만으로는 사실은 연고대의
중상위권 학과를 정시로 가기에는 네. 어려운 학생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등급제에 참 적당한 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1등급이 나와도 아마 제 판단에는 영어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100분위가 96이나 97로 1등급을 찍을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연고대의 중상위권 학과를 가기가 어렵거든요. 정시에서. 따라서 학생의 경우는 일단 등급을 활용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게 최고의 입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또 수시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되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언수의 1을 찍거나 아니면 수리나 외국어에서 1, 2를 찍어내거나 아니면 마지노선은 언수에서 합사를 맞춰내는 일단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균관대도 관심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9월 달 모평이 굉장히 성적이 좀 안 좋다. 너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성균 인재 전형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이 좀 리더십 활동도 가지고 있고 내신 성적도 상당히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성균 인재 전형에 굉장히 합당한 학생일 수도 있어요. 서류 100%로 선발을 하는군요. 그래서 성균 인재 전형에도 좀 관심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성균관대 일반 전형에도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될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지금 관심을 가졌던 내가 이제 일반 학생 전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기죠.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 전형에도 마찬가지로 이 수능 최저학력을 과연 맞춰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일단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등급 형태로 해서 일단 최저 등급을 가장 큰 목표 111을 맞추는 것. 그러나 111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합의사가 되게끔 해주는 전략으로 해서 논술 전형에 어떤 초점을 맞추되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시가 올해 이제 6번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수시 육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학생은 6개의 어떤 조합의 형태가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대, 뭐 한양대, 뭐 조금 좀 넓게 본다면 이제 이화여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일단 필연적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뭐냐면 왜 서강대는 또 뺐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대는 넣었는데 왜 또 서강대 뺐는가. 오히려 뭐 영문과로 따진다면 전통적으로는 서강대 영문과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강대 영문과 같은 경우는 지금 100분위 합의 288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유리하죠. 오히려 그 우선 선발의 그 범위가 더 좁아요. 왜냐하면 합사보다는 288의 100분위를 맞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강대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한양대학교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우선 선발의 기준이 언수의 합사이기도 하지만 또 언해탐 합사도 또 인정해주는 이렇게 좀 틀이 좀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좀 한양대학교에도 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물론 성적이 아주 우수해요. 학생의 결과상으로는 한양대를 쓴 것을 되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그만큼 잘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한양대학교 일반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그건 성균관대도 그렇고 서강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논술을 미응시 전략으로 가서 정시 원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지원 전략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들으셨죠? 수시 6회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대충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이해하셨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되겠어요. 저희 아이가 계속 중학교 때부터 영문학과를 목표로 계속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그 3학년에 와서 정치 외교학 쪽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중간에 과를 바꾸게 되면 만약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했을 때 그 전공에 대해서 일관성이 좀 흐트러지면 감점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영문과와 정치외교학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외국어를 못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머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학년별로 꼭 지망 학과가 혹은 진로 희망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면접을 실시하는 입학사정관들은 고등학교 상황이라고 입학사정관이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안 써 있는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건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일맥상통하는가의 문제예요. 영문과의 특성과 정치외교과의 그 특성이 과연 일맥상통하는 특성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지 그게 바뀐다고 해서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가 지금 현재 입학수정관 전형을 쓸 가능성은 제가 판단하기에 높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어떤 일반 전형이라든지 이런 전형에는 특히 성균 인재 전형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잘 이해하셨죠? 네.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좀 충족을 시키면서 논술 전형에 좀 총력을 한번 기울여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따님이랑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은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우리 학생의 기본적인 전략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선에서 논술 전형의 준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일반 우수자 전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이 지금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리더십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신 성적의 우수성을 살려서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도 함께 고려하면서 추천 전략을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 모두 마쳐봤습니다. 기말고사 대비로 수시 경쟁력을 이란 주제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유용한 말씀 감사합니다.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이종서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집중 상담을 하는 목요일입니다. 관심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대입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자신의 입학 전형을 어떻게 좀 짜야 할지 고민인 분들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상담을 하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 저희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희망 광고 안 들어봤는데 어떤 광고죠? 이게? 글쎄 그게 뭐예요? 광고를 만들어준다고? 방송국에서 공짜로 해줘요 그런 거요? 돈도 안 내고?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제한은 따로 없나요? 정아, 중소기업이나 용태상인 개인이나 단체 같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우리 같은 사람들도 쉽게 만들어준다고 하네. 그래? 응.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 당연히 해야지. 7월 15일 7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TBS의 희망광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현장을 발빠르게 보여주는 TBS TV의 생방송 프로그램.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이야기. 생방송 시사 매거진 나우. 지금 이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뉴스와 생활 정보를 알아봅니다.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예민수 교수와 각 분야의 시사 전문가가 함께 푸는 수도권의 이모저모, 서울의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생방송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일어난 서울의 핫 이슈. 수도권 프라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 우리 아이 입시 관련 맞춤 프로그램.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들이 상담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T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유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마트 오면은 도저히 우리는 살 공유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아서 1000개의 시각, 1000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오재미동의 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러니까 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리고 5가지 이상, 오의 5가지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충무로 영상센터의 애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무료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오셔서 영상문화를 마음껏 즐기시고 가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재미동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서울동물원. 1984년 개장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휴식 공간인데요. 그렇다면 동물원 식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올해 107살인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인데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동물의 왕 호랑입니다. 동물원 방문객은 연평균 420만 명 선. 1년 중 관람객이 가장 많은 때는 역시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동물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정책을 전한 비상대책위원회. TV에 이런 자막이 보이는 가구는 연말까지 정부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집이 아직 많습니다. 야, 안 돼! 연말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서 지원이 늦어지면 어떡하냐? 빨리빨리 신청하라 그래. 정부 지원? 어디다 신청하는 건데? 저소득층 가구는 주민센터, 일반인, 노인, 장애인 가구는 우체국입니다. 이건 직접 신청해야겠다, 거제.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고라! 더 선명한 디지털 방송. 빨리 모르면 빨리 신청하세요. TBS